안녕하세요. 스프링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될 이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름의 KDC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 강의는 그 웹 개발과 인공지능을 합하여 인공지능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강의입니다. 해당 강의는 파이썬의 장고를 이용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고도 백엔드 개발에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고뿐만 아니라 REST API, 자바스크립트의 Node.js, C샵의 ASP.NET, 그다음에 루비의 Ruby on Rails, 마지막으로 자바의 스프링 등등 이런 백엔드 개발에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이 중에 사용하고 공부한 것은 자바의 스프링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 공부를 한 것과 프로젝트를 한 거에 왜 스프링을 사용을 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스프링을 잘 몰랐는데 계속 스프링만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해당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좀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스프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명확하게 스프링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알아봤는데요. 스프링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게 도와주는 자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단어 중에 이 엔터프라이즈 단어에 초점을 좀 두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안정성, 유지보수, 보안 이렇게 등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많을 텐데요. 저는 이 해당 세 가지 요소를 좀 많이 중요시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1분 1초라도 이제 끊기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고,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만큼 대규모 트래픽이나 트랜잭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대규모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많은 기능들은 또 유지 보수가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면 안 되니까 보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데이터 처리,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그다음에 철저한 보안에 알맞은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제 스프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이런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궁금해져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총 세 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DI와 IOC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의존한다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 B 클래스에 exampl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클래스에 메소드 A가 있고, 메소드 A에는 B의 인스턴스를 선언하여 B의 example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A는 B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코드에서 객체가 변경된다면 코드도 이제 변경이 돼야 됩니다. B 클래스 코드 아래 이제 새로운 C 클래스와 example 메소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 클래스 안에 메소드 A에 B 대신에 이제 C 인스턴스를 선언해야 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예제에서는 C 인스턴스 하나만 바꿨지만은 만약에 이제 바꿔야 할 객체가 이제 수십 개 또는 이제 수백 개가 된다면 저 같은 경우 전 이제 고통을 이제 면치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코드는 다음과 같고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ample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여 B와 C가 해당 인터페이스에 구현체가 되었고, 그다음에 example 서비스에 있는 example 메소드를 B와 C 클래스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클래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바꿨는데요. 먼저 이제 생성자를 통해 example 서비스 객체를 받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 A에 받아온 example 서비스의 example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자면 생성자 A를 통해 객체를 외부로부터 받아오고 있고 A 본인은 자신이 사용할 객체를 알 수 없습니다. 보통 뉴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직접 지정을 한 다음에 해당 객체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지금 이 코드에서는 그런 뉴 연산자 같은 건 없고 그래서 A 본인도 어떤 객체를 사용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능들이 다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받아오고 있다는 그 외부의 존재가 스프링이고 그다음에 자신이 사용할 객체를 알 수 없는 것도 없고 이제 스프링이 이를 대신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프링 A가 사용할 객체를 생성하여 의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인버전 오브 컨트롤 줄여서 IOC라고 합니다. 보통 개발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객체를 생성하고 제어를 하지만 개발자가 그럴 필요 없이 스프링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또 이제 A의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주입하는 것을 이것을 디펜던시 인젝션 줄여서 DI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기능 구현할 때는 크게 핵심 관심사항과 공통 관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핵심 관심사항에 대해 설명하자면 핵심 관심사항은 각 기능에 대한 핵심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통 관심사항은 이런 핵심 관심사항들이 있는 공통적인 기능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를 남긴다던가 아니면 이제 유효성 검사 등등 이렇게 있겠습니다. 조금 더 코드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클래스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메소드 3개에 주문하기, 주문 변경하기, 메뉴 등록하기 이렇게 3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핵심 관심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는 것과 같이 로깅 관련 코드, 보안 관련 코드라는 이제 공통 관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 관심 사항 코드가 지금 각 메소드마다 중복이 되고 있죠. 이제 스프링에서 공통 관심 사항 코드를 별도의 객체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사용되는 공통 기능을 비즈니스 로직으로부터 분리하여서 저희 스프링을 사용하면은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말고 혹시 다른 프레임워크는 어떨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까 제가 설명한 3가지 원리에 대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은 스프링 코드고 오른쪽은 노드.js 코드입니다. 지금 스프링 코드를 보면은 서비스와 레포지토리 클래스를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앱 컨피그라는 클래스에서 서비스 메소드가 있습니다. 서비스 메소드에는 서비스 인스턴스를 새로 선언하고 불러온 생성자의 레포지토리 생성자 인자로 레포지토리를 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존성을 주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드.js 코드를 보면은 노드.js 코드에서도 스프링과 유사하게 의존성을 주입을 하고 있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노드.js는 지금 인버스파이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의존성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해당 라이브러리가 변경이 될 때마다 코드가 또 변경되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스프링의 외부 라이브러리가 아닌 스프링 자체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코드 수정이 좀 상대적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버전 오브 컨트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똑같이 스프링, 오른쪽 이번에는 플라스크 코드입니다. 스프링에는 이제 IOC 컨테이너가 존재하여서 객체 제어를 이제 저희 개발자가 신경 쓰지 않고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플라스크는 이런 IOC 컨테이너가 존재하지 않아서 지금 코드 마지막 3줄을 보면 수동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따라 또 이런 객체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런 코드를 또 수정해야 된다는 이런 귀찮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OP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왼쪽은 스프링, 오른쪽은 노드.js 코드인데요. 스프링에서는 이제 그 에스펙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여 이제 공통 관심사항을 클래스로 따로 빼두고 이런 관심사항이 그 어플리케이션 전역으로
실행되기 전에 한번 이제 해당 메소드를 실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Node.js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통 관심사를 뺄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Aspect.js라는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모두 맞춰봤는데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전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한번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스프링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스프링 적합성을 판정을 해보았는데요. 프로젝트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GPT에 한번 물어봤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당 답변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한번 결제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 쇼핑을 하다 보시면 이제 결제를 할 때 네이버 페이라던가 카카오페이 아니면 뭐 페이코, 토스 이런 이제 다양한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결제 시스템에 DIY IOC를 적용하면은 객체를 스프링에서 관리하여서 저희가 따로 객체에 대한 제어와 관리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장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제 처리 전후에 로그 혹은 이런 결제가 되는 이제 권한 체크 같은 것도 이런 공통 관심 사항이 발생하여가지고 이를 스프링에 있는 제공하는 AOP로 로그를 남기고 대규모 트랜잭션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는 스프링이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이런 좀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대기업 서비스는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PHP 혹은 이제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메타에서 제작하여서 공개를 하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구글에서도 자체적으로 고라는 이제 언어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기업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IT 업계에서는 매우 어느 정도 일각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꼭 스프링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 처리, 안정성, 보안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스프링에는 DI, IOC, AOP라는 이제 강력한 기능을 통해 기업용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기업이 스프링을 사용할 것은 아니었고 실력 있는 개발자는 어떤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도 매우 잘 들어가게 설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스프링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처음에 제가 이제 스프링을 공부를 했는데 스프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스프링을 공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원리로 대규모 처리가 손쉽게 되지만 꼭 항상 스프링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프레임워크 습관도 중요하지만 백엔드의 기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